현대의학은 분명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장 이식까지 가능하죠.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긴 것도 현대의학의 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줄을 서는가? 왜 만성질환은 끝내 낫지 않는가?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우울증. 수많은 질병이 현대의학으로 관리는 되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은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25만 명이 암에 걸립니다. 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중 절반은 5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받으며 처절하게 암과 싸우며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사들이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가족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 치료의 정석, 정말 효과가 있을까? 병원에서의 표준 암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로 제거, 항암제 투여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의사들은 암을 공격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 치료는 환자를 살리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의학저널 랜서 안칼러지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지만 항암 치료 자체가 5% 미만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조기 발견 덕분이지 치료법의 진보는 미미합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두 얼굴. 항암제 몸 전체를 공격하는 무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건강한 세포까지 파괴합니다. 탈모, 구토, 면역력 저하, 생식 능력 상실,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큽니다. 일본의 한 종양내과 의사의 양심 고백. 항암제는 종종 암보다 환자를 먼저 죽입니다. 환자들이 힘을 잃어갈 때 우리는 그걸 치료 중 진행이라 부릅니다. 방사선 치료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국소적으로 암세포를 태워 죽이지만 주변 정상 조직도 괴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뇌, 장, 간 등 조직이 민감한 기관은 치명적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전직 연구원 양심 고백. 방사선 치료는 종종 암의 재발을 유도합니다. 조직이 손상되며 염증과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무서운 진실. 항암 치료 환자의 20에서 30%는 치료 중 사망합니다. 방사선 치료 중 발생하는 2차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노병원 연구.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27%는 암이 아닌 치료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면역력 저하, 장기 부전, 폐렴, 폐혈증 등. 한국 내과 전문의 인터뷰. 병원은 시스템상 표준 치료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암제가 효과 없더라도 규정상 써야 하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건 의무적 절차라고 말하죠. 의사들이 말하는 진짜 해답. 진짜 회복은 삶의 변화에서 온다. 먹는 것, 생각하는 것, 환경,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고 키우는 진짜 원인입니다. 서울대 출신 통합의학 의사 양심 고백. 암은 몸의 적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암만 없앤다고 해도 몸은 다시 암을 만들어냅니다. 치료 사례 암을 이긴 사람들. 유방암 사기 환자 항암 거부 후 자연치유 사례 한국. 육식 중단, 간헐적 단식, 명상, 심리치료. 1년 후 종양 크기 60% 축소, 2년 후 완전 소실. 전립선암 환자 인도 아유르베다 요법 병행 사례. 독소 배출 허브 치료 식단 요법 병행. 3개월 후 PSA 수치 정상화. 미국의 크리스 워크 사례. 26세 대장암 3기 진단. 수술 후 항암 치료 거부 식물성 식단, 주스, 영성 회복. 10년째 재발 없음 현재 건강 전문가로 활동. 병원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이 필요한 경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한계를 냉정히 알고 자기 몸의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의사의 말. 병원 치료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치료여야 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통합의학센터에서
서양의학, 대체의학, 정신치료, 식이요법을 함께 제공합니다. 진짜 치료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암을 외부의 적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암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그 신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읽고 삶을 고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왜 현대의학은 우리를 끝까지 낫게 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증상 중심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통이면 진통제, 열이면 해열제, 염증이면 소염제. 하지만 이건 불이 난 집에서 경보기만 끄는 일입니다. 불은 그대로인데 소리만 껐을 뿐이죠. 또한 현대의학은 거대한 산업입니다. 매년 수천조 원이 오가는 제약산업, 치료보다는 유지에 관심이 더 많은 구조.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의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의학, 약초치료, 명상, 식이요법, 에너지치료, 자연치유, 사열 등. 이런 치료는 단지 증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바라보고 병의 뿌리를 찾고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키우려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약은 장부의 균형을 맞추고,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여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단식과 해독요법은 염증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병에서 기적처럼 회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체의학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경우 민간요법을 빙자한 사이비 치료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은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면역과 회복은 자연과 마음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낫는 것이지 평생 병원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병은 단지 몸의 고장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의학의 빛, 그리고 대체의학의 가능성.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세계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이 영상이 말하듯 현명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